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균질 흙에서의 평균 투수 개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균질 흙에서는 수평 방향 평균 투수 개수와 수직 방향 평균 투수 개수로 나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투수 개수란 것은 이렇게 수평 방향 성분의 투수 개수가 있고요. 이거를 KH1이라고 하고 수직 방향으로의 투수 개수를 KV라고 하고 먼저 H1 두께의 토층에서의 투수 개수로 하여 여기에다가 1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 평균 수직 방향 투수 개수는 KV1, 그다음에 H1 집안 두께 집안에서의 수평 방향 투수 개수는 KH1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요. 다시 또 그 밑에 있는 H2 두께 집안에서의 투수 개수가 H1 두께에서의 집안과 두개 서로 다를 때 이때의 수직 방향 투수 개수는 KV2, 그 다음에 수평 방향 투수 개수는 KH2 이렇게 적죠. H3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KV3와 KH3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수평 방향 평균 투수 개수를 구하고자 하면 지금 전부 다 이 세 개가 다 이렇게 수평으로 같이 흐를 때 각각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께에 따른 가중치 평균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이때의 전체 평균 투수 개수를 KH라고 한다면 요거는 요게 H1 더하기 H2 더하기 H3 분의 KH1 곱하기 H1 더하기 KH2 곱하기 H2 더하기 KH3 곱하기 H3 요래 평균을 내면은 이게 바로 평균 투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평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적은 그 식을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 H분의 KH1 더하기 곱하기 H 더하기 KH2 곱하기 H2. 그래서 이게 뭐 층이 많은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N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H는 각각의 층 두께를 전부 합한 값이 되겠습니다. 요거 엄청 중요하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똑같이 이때에서의 수직 방향의 평균 투수 개수를 구하면 이와 같습니다. 요거는 KV1분의 H1 더하기 KV2분의 H2, KV3분의 H3 분의 H. 요게 이제 H1 더하기 H2 더하기 똥똥똥 HN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다음은 이방성 투수 개수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구했던 수평 방향 평균 투수 개수 KH와 수직 방향 평균 투수 개수 KV를 합성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등가 투수 개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이게 바로 등가 등방성 투수 개수가 됩니다. 이 공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유선망입니다. 유선망은 유선
이루어져 있고 각각 유선은 등수도 선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등수도 선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각 유선상에 있어서 손실 수도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으로서 동일선상의 모든 점에서의 전수도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설명 알아야 됩니다. 이 유선망의 특징은 말로 묻는 문제로 말이 나오니까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각각 유선이 있으면은 이 유선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면 이 유선과 유선으로 이루어진 요 각각의 이 면을 유로라고 하고 이 유로에서의 각각의 침투량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로가 4개가 되겠죠. 지금 현재로. 자, 그리고 이 유선상에서의 수도가 같은 점을 연결한 것이 등수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점, 요점에서 각각을 같은 등수도선 상에 있는 점에 이제 피조메트를 꽂으면은 이렇게 수도가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등수도선이 있는데 이 등수선이 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각각 등수도선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등수도선 간의 이때의 등수도선이 수도 이만큼이면은 그 다음 여기서의 등수도선은 이만큼 낮아지게 되고 여기서는 이만큼 낮아지게 되고 이때 떨어지는 수도의 손실 수도차는 모두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선과 등수도선은 직교한다. 실제로는 직교가 될 수가 없지만 곡선이기 때문에 이론상 직교하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선망으로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은 이론상으로 정사각형이고 이 유선망의 이 폭과 길이는 같다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투 속도 및 동수 구배는 유선망의 폭에 반비례한다. 자, 유선망의 폭이 크면 클수록 침투 속도 및 동수 구배는 작아진다. 이렇게 반비례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원 흐름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가정이 있죠. 기본 가정에 1, 2, 3, 4 이거 알아놔야 됩니다. 다시의 법칙은 타당하다. 흙은 등방성이고 균질하다. 흙은 포화되어 있고 모관 현상은 무시한다. 흙이나 물은 비압축성이고 물이 흐르는 동안 압축이나 팽창은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 연속 방정식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변하게 되면은 연속 방정식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방성인 경우에 대한 이러한 연속 방정식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유도를 하게 되면 이방성인 경우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등방성인 경우는 각 방향의 투수 계속 같기 때문에 즉 kx와 kz가 다 같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등방성일 경우의 라플라스 방정식 다시 법칙에 의한 라플라스의 방정식을 눈여겨봐도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선망의 결정법입니다. 이 유선망의 결정법은 주로 그림을 그려서 도해법으로 많이 결정을 했는데요. 도해법이 정확성이 좀 떨어지니까 모형 실험에 의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석적 방법으로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선망의 결정하는 법에 있어서 이 도해법은 이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아래 그림 4-8에서
한번 이 유선망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봅시다. 첫 번째로 유선은 총 몇 개일까요? 자, 유선은 여기 보면은 ACD 요것도 유선입니다. 그래서 ACD는 하나 유선이다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FG 요것도 유선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 유선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이렇게 총 다섯 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유로수는 각각 유선과 유선 사이가 유로가 되기 때문에 유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the number of flow 유선 NF는 4가 됩니다. 자, 그럼 등수도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등수도선은 자, 여기서 등수도선이 몇 개가 나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AB도 등수도선이다. 선분 AB는 전수도가 동일하므로 등수도선이다 하는 거. 또한 DE도 전수도가 동일하므로 등수도선이다. 이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등수도선은 자, 먼저 이거 하나가 있죠. 두 번째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됩니다. 등수도선은 일곱 개가 되죠. 자, 여기서 등수도면은 등수도선과 등수도선 사이가 이게 등수도면이기 때문에 등수도면수를 ND라고 한다면 등수도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됩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유선망에서 이 유로를 통해서 흐르는 물의 양을 Q라고 한다면 자, 투수 개수가 K라서 K고 이때 K 곱하기 요 H는 수두차입니다. 그래서 H1 빼기 H2가 되겠죠. 요 수두차가 요게 H가 됩니다. K 곱하기 H 곱하기 그 다음에 좀 전에 구했던 등수도 면수 ND분의 유로수 NF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 유선망을 통해서 흐르는 총 유량이 되겠습니다. 엄청 이게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 외워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침투 수량 및 강수압을 계산해서 등방성 흙일 경우 이때는 KH와 KV가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Q는 KH ND분의 NF 꼭 우리 외워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성 흙일 경우에는 K 대신에 이렇게 아까 등가 방향성 투수계수 K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간극 수압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전수도를 알아야지만 압력수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수도는 전수도 빼기 위치수도가 되죠. 그래서 전수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ND분의 스몰 ND 곱하기 H 이걸 우리가 꼭 또 알아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등수도 선의 번호를 먼저 매깁니다. 그럼 이쪽이 하류고 여기가 상류죠. 그럼 하류를 기준으로
자, 번호를 매기는데 0,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번호를 매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요게 바로 수두차 H라고 했죠. 그죠? H1 빼기 H2.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위치에서의 수두는 얼마일까? 피조미터를 다 꼽으면은 했을 때, 자, 전수두를 보면은 전수두의 공식이 아까 여기 있었죠. 전수두는 nd분의 스몰 nd 곱하기 h. 자, 그래서 전수두를 우리가 구했을 때 전수두는 자, nd는 여기 6이죠. 6이죠. 그죠? 자, nd 분의 스몰 nd는 아까 번호를 붙인 번호입니다. 0, 1, 2, 3, 4, 5. 그리고 이거 5가 되죠. 이 위치에서는 곱하기 수두차 h. 그래서 이 수두차가 만약에 6이라고 한다면 답은 뭐가 됩니까? 5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전수두는 5m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게 요 위치에서는 5m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위치에 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위치에 꼽으면은 이거는 4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꼽으면은 3m, 여기 꼽으면 2m, 여기 꼽으면은 여기를 꼽으면은 피라미드를 꼽으면은 여기에 높이가 1m가 됩니다. 1m. 그럼 여기 꼽으면은 0이 되죠. 0, 곧 H2. 요 위치에. 그래서 이 전수두란 것은 여기 위치에 있을 때 6m, 6, 5, 4, 3, 2, 1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수두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 오면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수두를 구하는 식 꼭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침륜선입니다. 흙댐을 통해서 물이 통과할 때 여러 유선들 중에서 최상부의 유선을 침륜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침륜선을 그리는 것이 이제 지금 중요한데, 우리가 이 흙댐을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유선망을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유선망으로 이루어진 각각이 다 유로가 되겠죠. 이렇게 유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두차가 물이 여기 있고 여기는 바닥일 때 이 수두 차이를 H라고 하고 수두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침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침투 경로를 그리게 되고, 그리고 침륜선을 작도를 하게 될 때 이때 작도하는 방식이 지금 A 카사그란다가 제시한 침륜선의 작도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작도하게 되는데 이 작도법을 전부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H0, X0는 요 포물선의 중심으로부터 중선까지의 거리, 요거를 X0라고 합니다. 이 X0의 공식이 루트 H제곱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D 하는 이 공식을 알아놓아야 됩니다. 요거 알아놔야 되고, 또 하나 경계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불투수청 경계면 AB,
요 면이죠. 요 면은 최하부 유선이다.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기본 포물선은 요 라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침투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 제체의 각과 직각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연결시켜 주면 이게 실제 진운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G와 C의 길이는 0.3 BC.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0.3 BC.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CD부는 최상부 유선으로 진운선이라고 한다 하는 요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또한 BC 상에서는 모든 점에서는 전수두가 H인, 이게 하나의 등수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BC의 모든 점에서는 요 전수도가 H인 등수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터가 있을 경우 필터는 뭐냐면은 여기에 필터제를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해서 수위가 쭉 내려오다 여기서 툭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필터인데, AD도 전수도가 0인 등수도선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유선은 AB, 그 다음에 CD가 유선이고요. 등수선은 자 BC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BC 요게 등수선이고, 그 다음에 끝에 AD 요것도 등수선이다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또 알아놔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모관현상입니다. 자, 모관현상은 표면 장력 때문에 물이 표면을 따라 상승하는 현상을 모관현상이라고 하고, 이러한 모관 상승고는 HC는 감마 WD분의 4T 코사인 알파, 요시 알아내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 수리학에서 또 배워서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깨끗하게 정류수인 경우는 우리가 요랬을 때 요 각도가 있는데, 여기 각도 이걸 알파라고 하면은 요 알파가 0이 되니까 0이 되고, 또 T 표면 장력이 0.075 g/cm가 되니까 이렇게 HC는 D분의 0.3 아주 간단한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모관 상승 공식 HC는 감마 WD분의 4T 코사인 알파,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흙 속에서의 모관 현상을 보겠습니다.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물은 자유수면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관 상승고를 이루게 되는데, 이 모관 상승고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면은 HC는 ED10분의 C입니다. E는 공급비고 D10은 뭐 유효익경 알고 있죠. 그 다음에 C는 입자의 모양 형태의 상수인데 0.1에서 0.59 단위는 제곱센치입니다. 그래서 모관 상승고 구하는 식이 두 개가 있죠. 앞에 있던 이 식과 이 식과, 그 다음에 유효경을 줬을 때 구하는 식, 이 두 개를 다 여러분들이 같이 세트로 외워줘야 합니다. 자, 다음은 모관 포텐셜입니다. 흙의 모관수를 지지하는 힘을 모관 포텐셜이라고 하며, 이 모관 포텐셜은 마이너스 공급수압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관 포텐셜은 그래서 마이너스 감마 W 곱하기 HC로 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모관 압력은 이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건 포텐셜의 크기는 말로 묻는 걸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함수비, 직경, 공급비가 작을수록 저 포텐셜이다. 온도가 작을수록 표면 장력이 증가하므로 저 포텐셜이다. 염류가 클수록 저 포텐셜이다. 일반적으로 불포화 수분의 흐름은 고포텐셜에서 저포텐셜로 흐른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